서울대 의대 위에 나의 무한대. 대한민국 교육을 구원할 새로운 AI 교육. Make Great Things Lab. 네,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수업의 전체 프로세스는 영감을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냐 하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신의 각 분야에서 역사를 바꿨던 사람들의 저작물, 책, 그림, 음악 또는 논문을 보고 아이들이 영감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도 다 읽기에는 어렵고 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핵심 부분을 요약을 하고 아이들의 학년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것을 읽거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나갑니다. 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좀 정의하고 이들이 풀었던 문제들인 거죠. 그리고 시대의 문제들을 정의하고 통찰을 얻습니다.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구체화한 이 문제와 통찰을 해결하기 위한 또는 그것들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이때까지는 아이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만지지 않고 종이와 연필을 갖고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설계가 끝나고 나서는 노트북과 인공지능을 갖고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인공지능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코딩을 하면서 만들고요. 다 만든 것들은 공유를 사람들에게 하고 피드백을 받는 이 6가지 과정으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실은 7가지에서 피드백 받고 수정하는 것까지 있는데 그거는 모든 수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마지막에 한 수업에서만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이렇게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MGT 랩, Make Great Things 랩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 뉴턴의 프린시피아라는 이 책을 요약본을 아이들이 봅니다. 그래서 뉴턴의 저작인 거죠. 정말 물리학의 역사를 바꾼 근대 물리학의 기틀을 세운 이 책에 그대로 다 보지는 않고요. 요약본을 봅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평범한 사람도 정말 대단한 걸 만들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대단한 지식과 통찰을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학습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과정들을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 책 내용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잘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년과 그리고 요점들을 잘 포인트를 잡아서 요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시피아라는 5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을 한 2.5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나오냐면요. 뉴턴 이전의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이었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린시피아에 나오는 핵심 물리학 법칙들 3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근데 포인트를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리학 공식에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뉴턴이 바꿨던 뉴턴이 해결했던 그 당시의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저희는 이 수업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수업에서는 그 공식 자체보다는 뉴턴이 바꿨던 그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꿨는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 내용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과 이 땅이 다른 법칙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번째로는 수학은 계산을 하거나 땅을 측정한 데만 쓰이는 도구였지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 패턴 자체는 왜 저 물체는 저렇게 움직일까 보다는 저 물체는 어떤 목적으로 움직일까,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적인 신의 섭리나 자연의 어떤 목적의 관점을 갖고 이제 봤던 거죠. 이 프린시피아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깹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꿨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냐면요, 이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풉니다. 네, 그대로 이걸 아이들에게 A4 용지로 다 프린트를 해서 주고 아이들이 연필 하나씩 작성을 해봅니다. 그 워크시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뉴턴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두 현상을 만력이라는 하나의 법칙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발견이 되었죠. 이제 우리도 뉴턴처럼 세상을 관찰하고 나만의 법칙을 발견하는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네, 뉴턴이 봤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어떤 법칙들을 아이들이 발견하는 그러한 뉴턴이 가졌던 통찰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걸 수행해 보는 겁니다. 먼저는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해 보기. 민준이라는 가상의 중학교 1학년이 이제 파란색 부분에 이렇게 답을 단 거예요.
땅과 하늘이 땅의 사과와 하늘의 달을 연결한 것처럼 여러분의 세상에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상상해서 적어보세요. 라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주고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답을 정리해보는 거. 민준이는 밤늦게까지 유튜브 쇼트를 보는 것과 그 다음날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급식에 맛있는 메뉴가 나오는 날과 친구들과 더 신나게 노는 것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신의 추측, 가설을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평소에 왜 이럴까? 너무 복잡해서 규칙을 찾고 싶어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적게 해봅니다. 그래서 민준이는 내가 탐험하고 싶은 복잡한 세계는 부모님의 잔소리예요. 그 핵심 질문은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시는데 어떤 날은 왜 똑같은 일로 잔소리를 하실까? 부모님의 잔소리에도 규칙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설을 세워봅니다. 나의 가설은 내가 해야 할 일, 숙제, 방, 청소를 미룰수록 부모님의 잔소리 횟수와 강도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만의 법칙을 정리하죠. 부모님의 잔소리 지수는, 여기서 지수라는 정량적인 변화를 합니다. 내가 이룬 일과 미룬 일과 일의 양과 부모님의 피로도를 더한 값에 비례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려는 노력에 반비례한다. 뭔가 대화를 하고 그러면 반비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뉴턴이 당시 사람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정량적이고 신화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수학이라는 법칙으로 단순화하고 일관되고 통일하게 설명했듯이 그 통찰과 그 문제 해결한 방법을 아이들 그대로 받아서 부모님의 잔소리라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 세계를 몇 가지 수식과 파라미터, 변수를 통해서 표현해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놀랍죠? 이러한 통찰과 동일한 뉴턴이 말했던 비슷한 통찰과 그 문제의식을 아이들이 갖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고 아이들이 계속 훈련된다면은 정말 놀라운 생각들, 창의적인 생각들, 평범한 아이들도 대단한 생각들을, 위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칙과 이 가설을 바탕으로 앱을 설계를 합니다. 앱은 잔소리 예보 앱이고 부모님의 잔소리 지수는 내가 미룬 일의 양과 부모님의 피로도의 합에 비례하고 나의 긍정적 소통에 반비례한다라는 이 가설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D랩의 코치분들이 잘 아이들에게 질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끌게 됩니다. 이 앱은 부모님과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싶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앱이고요. 몇 가지 첫 번째 기능은 오늘의 잔소리 지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날씨처럼 보여주죠. 그리고 나의 행동, 숙제 완료를 했냐, 방 청소를 했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잔소리 지수를 낮추기 위한 평화 미션을 이제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들을 체크하면은 거기에 따른 잔소리 지수가 예측이 되고 잔소리를 막기 위한 미션들을 제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앱을 켜고 오늘의 행동을 입력하고 예측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이 나오는 이 전체 화면의 그 워크플로우를 직접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화면을 설계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면은요, 네, 이러한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다시피 잔소리 앱이죠. 먼저는요, 학교 숙제를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내 방은 청소했어. 그리고 부모님과의 컨디션은 부모님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 하고 오늘의 잔소리 예보를 보면은 AI가 이 파라미터 변수에 입력한 값을 갖고 분석을 합니다. 네, 오늘은 잔소리 천둥 번개 주의보가 85%의 확률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평화 미션은 부모님께 시원한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리면서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실은 굉장히 익살스럽고 재밌는 앱이지만은 실은 이 과정에는 이 뉴턴이 인식했던 그리고 뉴턴이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던 그 문제의식과 그 통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인사이트가 넘치는 앱인 거예요. 그런 거를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또한 이러한 물리, 과학만이 아니라 인문학과 예술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AI 시대에는 기술만큼이나 어떤 면에서 기술보다 인문학과 예술, 존재 이유 그런 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과 기술이
예술과 기술이 융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MGT 랩에서는 이 두 가지가 수업 안에서 완전히 통합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다른 수업인데요. 모네의 그림을 하나 봅니다. 좀 이상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뭐 그렇게 예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이제 읽을 거리를 줍니다. 네, 어떤 읽을 거리냐면요. 이런 거죠. 미술사를 뒤흔든 한 폭의 그림,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미술의 역사를 바꿨는가를 간단하게 요약한 A4 용지 2장의 내용의 글을 읽습니다. 사람들은 1874년에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조롱하고 웃었습니다. 그리다 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시대에, 시기에 엄청난 발명품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사진기였습니다. 그리고 화가들은 사진이 저렇게 현실을 완벽하게 담아낸다면 우리 화가들은 이제 무엇을 그려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제 다 하는데 우리 뭐 하지? 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죠. 클로드 모네는 이 규칙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술의 어떤 대상과 화풍은 신이나 영웅같이 위대한 이야기를 그리거나 아주 세밀하고 정교해서 마치 사진처럼 매끈하게 그린 그림들이 최고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수능 엄청 문제 잘 풀고 수학 문제 빨리 푸는 사람들이 최고인 것처럼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림을 너무나 잘 그려주는 사진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수능과 SAT를 더 잘 푸는 것처럼요. 그래서 모네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그리는 건 사진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면 돼. 이 부분은 물론 약간 이렇게 극화가 된 거겠죠. 그리고 모네는 사진이 할 수 없는 것, 빛과 순간의 느낌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그림, 그리고 인간만이 경험한 그 첫 인상과 느낌들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자신의 느낌이고 그것이 인간이 한 것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새로운 미술의 장을 열게 됩니다. 네, 이 내용들을 아이들이 읽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영감을 받았으니 이제 그걸 분석하고 그 내용에서 문제와 이 화가가 해결한 문제와 받았던 인사이트를 받아야죠. 이렇게 워크시트를 풀면서요. 네,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조연이라는 가상의 학생이 한번 답을 푼 거를 한번 볼게요. 모네는 사진이 할 수 없는 순간의 느낌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할 수 없는 것을 탐구합니다. AI는 지식이 있지만 경험이 없고 데이터는 있지만 진짜 감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경험과 감정의 씨앗을 찾아 AI라는 조수와 함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으로 피워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워크시트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사진기가 너무나 진짜 같은 세상을 따라 그리니까 화가들은 그렇다면 그림은 무엇을 해야지? 사진이랑 똑같이 그린 거 말고 그림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순간의 빛이나 느낌처럼 사진이 못 닿는 것을 그리려고 했어요 라고 아이들에게 제시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지능 앞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아래표를 채워보자. AI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예시를 주고 조연이가 적게 보는 겁니다. AI가 잘하는 건 숙제를 엄청 빨리 끝내주고 세상 모든 화가처럼 그림을 뚝딱 그려낼 수 있다. 그러나 비 오는 날 흙냄새 섞인 시원한 공기를 맡으며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 느낌은 AI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통찰 어깨에서 미션을 제안합니다. AI는 결코 할 수 없는 나만이 간직한 무언가를 적어보게 하는 거죠. 그거를 조연이는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웠을 때의 울렁이는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하게 합니다. 8살 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두던 자전거를 놓고 처음으로 혼자 페달을 밟았던 순간 넘어질 것 같아서 심장은 쿵쾅거리고 세상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동시에 바람이 얼굴에 부딪히면서 내가 해냈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던 그 복잡한 느낌, 두려움과 성취감. 이 복잡하고 소중한 경험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AI 조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번역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감정, 대상, 분위기, 색깔, 스타일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종이에 연필로 적게 합니다. 이때까지는 노트북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최종 명령어를 적게 합니다. 최종 프롬프트 명령어죠. 그리고는 이 명령어를 인공지능에게 주고 그림을 그리도록 시킵니다. 자,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지브리풍이고 성취감과 두려움, 묘한 쾌감과 스치는 바람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표정으로 느껴지나요?
이게 바로 조연이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한 거죠. 그림은 인공지능이 그렸지만 그 전체적인 방향과 진정성을 조연이가 담은 거죠. 디렉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브리 풍이 아니라 이렇게 모네풍으로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 앞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협업하는가? 객관적인 스킬, 기술, 공학, 보편적인 원리와 원칙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수천 배를 잘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넣어야 되죠? 자기만의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의 영역이 아닌 인문학과 예술의 영역이고 인간만이 경험한 진정성, 비전, 가치, 존엄함들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아이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인공지능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나만의 것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분의 시간 동안 아마 한 60분에서 70분, 80분 정도는 아이들이 노트북이 없이 종이와 대화와 문제를 직접 필기하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3, 40분 정도의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면서 결과를 만듭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MIT에서 만들었던 낸 논문에서 3번, 한 75% 정도는 인간 스스로가 작성을 하고 나머지 25%의 시간에서 인공지능과 협업할 때 뇌의 연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뇌가 더 발달하게 했다라는 그 원리를 적용을 해서 60에서 한 80% 사이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해결을 해보고 나머지 한 30%에서 한 35%에서 25%의 시간을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현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종이와 그 다음에 노션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시험 점수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포트폴리오와 무기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MGT 랩은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과학고, 영재고 아이들도 만들 수 없는 창의적인 인문학과 기술이 융합된 그러한 작품들, 그러한 웹 서비스들, 앱을 만들 수 있고 또 공학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면은 정말 5년 전에 구글과 삼성, 엔지니어들도 구현하지 못했던 대단한 것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